예, 개장하고 1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수 한번 보고 갈게요. 네, 반도체가 좀 조정받으면서 코스피가 44포인트 하락세인데요. 이전 같으면 45포인트가 떨어진다. 와, 급락이다 그랬는데 1%는 뭐 아주 얌전한 조정입니다. 요즘 워낙 레벨이 올라온 거고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시장에 굉장히 단기적인 긍정적인 변화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예, 돈이 모이는 곳에 머닝 이야기, 종목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곽유정 JW 인베스트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장에 대한 걱정은, 지수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되고요. 네. 종목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오늘 함께 살펴볼 두 종목입니다. 바이오 훈풍을 받고 있는 HLB 그리고 로봇 모멘텀 원익홀딩스입니다. 바야흐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는 건데 중소형 주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서 바이오의 시간이 좀 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바이오 네. 전망하고요. HLB까지 같이 얘기해 주십시오. 네. 네. 사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에서 올 상반기 동안 비만 치료제, ADC, 항체 약물 접합체, 그리고 이제 플랫폼 기술력이 좀 부각이 되면서 네.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좀 반전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생물보안법 이슈로 다시금 이제 120만 원 탈환을 또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사실 이제 코스닥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가장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던 HLB가 오늘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HLB 그룹주들, 자회사, 계열사 모두 다 지금 높은 강세 움직임을 띠고 있는 흐름들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요, 재수 지금 3수 생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FDA 지금 승인 이슈가 항상 늘 들어왔을 무렵에는 주가가 시세 탄력을 받다가 또 떨어지게 되면은 실패를 하게 되면은 또 떨어지는 이런 흐름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FDA 승인 자체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아무래도 이제 유한양행 쪽에서 렉나자 리브리반트 병용용법 관련해서 FDA 승인을 이제 받다 보니까 올해도 사실 그런 관련 기대감이 HLB까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넘어왔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사실 이제 효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HLB에서 지금 만든 그 간암 치료제 1차 그 치료제 효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스모 쪽, 그러니까 유럽 종양학회 쪽에서도 그 치료 효능을 인정을 하기도 했었고요. FDA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치료제로서는 그런 효능에 대한 부분들은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번에 이제 2차 심사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2차 FDA 승인 때 가장 좀 걸림돌이 됐었던 것은 항서제약의 캄렐리 주맙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또 안 좋은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의 이제 약물과 관련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약간은 그 FDA에서 승인을 안 해준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장의 분석들도 있기도 했었고요. 또 캄렐리 주맙을 만드는 중국 생산 시설에 대한 그런 이제 문제들이 좀 불거졌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보완을 잘 해나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 이제 2026년도 연초에서 상반기 FDA 승인에 있어서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이제 들어온 이슈가 글로벌 자산 운용사 쪽에서 약 2천억 원 규모의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요. HLB가 아무래도 신약 관련 기업이다 보니까 적자가 이제 누적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어발 상장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다라는 거는 큰 손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모멘텀이 다시금 이제 기대가 되는 시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암 신약 재신청뿐만 아니라 또한 단감압 같은 경우에도 신약허가 이런 모멘텀이 지금 현재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핵심 파이프라인이 향후 이렇게 FDA 승인을 했을 경우 나중에 해외 시장 진출에 있어서도 가속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제로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매출 반영이 지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관련 기대감이 그래도 내년 상반기까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시점이어서 현 시점에서 저는 HLB 뭐 다른 계열사 그룹주들도 있지만 HLB 그냥 본 기업을 들어가는 게 저는 훨씬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비중 확대 의견도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전체적으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그런 시간인데 다만 HLB 그룹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 여러 차례 좀 의구심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 곽 대표님이 야수의 심장이시군요. HLB 그룹 지금 단기적으로 오늘 급등세인데도 어쨌든 간에 지금 가담해 볼 만하다 이런 의견이신 거네요.
네. 네. 저는 이제 HLB 관련해서 네. 이 HLB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차피 끝까지 가자라는 생각으로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이 네.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신규 매수하는 거에 있어서 부담 없는 구간대라고 네. 보여지고요.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도 지금 구간에서는 평단 조절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가운데 HLB가 오늘 이제 가장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기업이죠. 다음은 원익홀딩스인데요. 원익그룹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의 이제 계열사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은데 로봇 모멘텀이라고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로봇 관련 종목들, 특히 뭐 로보스타,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의 이제 공통점이 대기업에서 지분 투자하고 있는 곳들이거든요. 네. 원익홀딩스 역시도 원익 로보틱스라는 로봇 기업을 또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익홀딩스가 지난 이제 8월 달부터 시세가 나오기 시작했었는데요. 이때 나왔었던 이슈가 노란봉투법 통과 예.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봇 쪽에 그런 자동화 솔루션이라든지 물류 이런 로봇을 만드는 기업들이 부각이 됐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기점으로 해서 원익홀딩스가 그대로 지금 한 2달째 내리 상승세가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제 올 초 가격 구간대와 비교를 해보면 3,000원대 대비해서 3만 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10배가 버금가는 지금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익홀딩스의 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원익홀딩스 하면은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이제 소부장단의 이제 관련 기업들 보유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2차 전지 다양한 굉장히 많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최근에 아무래도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었던 것은 이런 이제 로봇 관련 이슈로 상승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장중에 지금 윗꼬리를 또 길게 빼주고 있는 모습들도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차익 실현에 대한 심리도 가중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가급적이면은 자제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현재 보유 중이거나 수익 중이신 분들도 꼭 익절하시면서 추가 흐름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원익홀딩스는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HLB와 원익홀딩스 두 기업 분석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유망주 준비하신 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 중에서 네. 소재 관련 기업인 솔브레인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젠슨왕 CEO와 또 깐부 회동을 하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고요. 이번 협력에서 HBM4 관련해서 퀄 테스트 통과 그리고 양산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좀 더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약간 좀 아쉽긴 합니다.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지분을 이제 5% 정도 보유하고 있는 이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솔브레인이 삼성전자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쪽에는 거의 독점적으로 HBM에 들어가는 CMP 슬러리를 납품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 관련해서는 계속 대규모 공급 관련 소식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중이기도 하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공장 바로 이제 근처에 테일러시 쪽에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공장을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삼성전자향 파운드리 쪽도 같이 협력에 대한 시너지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애플과 테슬라 쪽에서 향후 이제 AI 칩 관련해서 유리기판 도입한다라는 이슈도 있는데 삼성 전기와 또 솔브레인이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이 유리기판에 들어가는 시가격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부장단에 있는 관련 모멘텀과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보면 유리기판 쪽도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솔브레인도 크게 다시금 시장에서 부각받을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고요. 가격적인 전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눌림목 만들어주고 있는데 60일선 구간대 이탈하지 않으면은 지금 그대로 추세 타고 갈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6만 원 잡아드리고요. 목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 2024년도 작년 캔들 전고점 구간대 기준으로 해서 32만 원 목표가 제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도 우리가 소부장 얘기했는데요. 솔브레인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32만 원 제시해 주셨어요. 현재는 28만 원 수준으로 주가가 갑니다. 오늘 머닝 종목 이야기 곽유정 JW 인베스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